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뇌물 의혹에 사로잡힌 가운데 관련 사건이 돈 세탁 사건으로 커지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가 현지의 한 군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게 배경이 있는데요. 회사는 개인 비리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그 문제로 도마오른 게 처음은 아닌데 그렇죠.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순자야 프루와디사스트라 찌레본 전 군수를 돈 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지난 2019년에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판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아서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 새롭게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현대건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는 건데요. 연루 금액이 70억 2천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6억 4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연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소장에도 현대건설 관련 내용은 나타난 바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의 보도를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 2016년 말 현대건설 관계자였던 정모 씨와 김모 씨, 허모 씨 등이 해루 대완토 찌레본 발전소 사장과 함께 순자야 전 군수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민원 처리 관련한 현지 법률 자문 용역비로 자금을 지출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약간 좀 의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지금 앞서 언급됐던 이분들,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관련 재판, 현지 법원 재판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들 가운데 정모 씨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현대건설 측은 돈 세탁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고 또 정모 씨가 기소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직원일 뿐이고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리 차원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현지 언론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현대건설 관계자 정모 씨를 뇌물 제공 혐의로 체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면은 현대건설 연루 의혹이 이게 처음 불거진 게 언제였고, 네. 그리고 이게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나요? 이게?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순자야 전 군수가 징역형 선고를 받을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뇌물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 발전 사업에서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순자야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이 손준 현대건설 전무에게 관련 질의를 했지만 손 전무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오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성환 의원과 국감에서 증인으로 섰던 인도네시아 환경단체는 순자야의 진술이 있는 데다가 또 개인 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어간 만큼 뇌물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현대건설 측은 진술이 있었던 건 맞지만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 기자,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네. 상황이 달라져 있지만 여하튼 현대건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이 현대건설 전 관계자인 정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을 하면 현대건설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증권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감 당시 미국 법이 적용되면 500억 원대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일본의 마루베니 종합상사가 인도네시아 타라한 또 무아라타 와르가스 화력발전 사업에서 뇌물을 건넸다가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900억 원의 징벌적 벌금을 맞은 바 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KT 네. 여기 역시도 지금 뭐 후원 이런 문제로 지금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구현모 대표 등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면서 해외부패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책임을 물었었는데요. KT는 결국 630만 달러, 우리 돈 75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또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대건설의 모그룹인 현대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가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기차 주요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부패 사건 연루 의혹으로 현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